네, 이런 가운데요.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출 전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바로 발의하겠다며 예고를 했었는데요.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,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은요, 지난 2월 KBS와의 신년 대담에선 몰카 공작이고 또 매정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다,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.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. 그리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. 그러나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절하게까지야 누구를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,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,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죠. 네, 검찰이 관련 고발이 접수되고 또 6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다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이현정 위원님, 네. 이원석 총장의 이런 지시에는 어떤 좀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? 일단 이제 이 수사가 지난 총선 기간 중에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직접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일단 총선이 끝났고,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사실상 이제 야당에 의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아마 발의가 될 겁니다. 자, 그런 상황이라면 검찰로서도 이 사안 자체를 그냥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수사팀을 대폭 검사를 한 3명 정도 늘려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과연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수수 자체가 김영란법, 즉 부정방지법 거기에 적용되는지 여부, 과연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여부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수사가 진행할 것 같아요. 네. 특히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 자체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특검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검찰 전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일단 방지하고 우선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좀 더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, 그것도 아마 검찰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일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전격적으로 아마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다음 주에 있을 기자회견에서도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. 최진봉 교수님, 윤 대통령 지난 대담이랑 좀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까요? 어떻게 당연히 보십니까? 그럴 수밖에 없죠.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 태도를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가요? 예, 지금 상황에서도 지난번 KBS와의 대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. 네. 그것이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,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말의 기대를 갖는 것은 뭔가 총선 이후에 국정 기조도 좀 바꾸고 그 전에 했던 태도들을 좀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찾아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. KBS 대담에서 했던 내용과 또 이번에 만약 이제 2주년 기념 기자회견 하게 되면 거기에서 비슷한 내용의 발언들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더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예, 그렇군요. 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민심을 청취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을 신설할 걸로 알려졌는데, 야당에선 사실상 검찰 통제 아니냐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. 이현정 의원님,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민정수석실은 예전에도 이제 있어 왔습니다. 예. 있어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안 없었다가 2년 뒤에 이제 부활된 전력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중요한 기능은 일단은 이제 사정 어떤 권한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직 기강,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검증, 그 다음에 이제 민심 청취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, 문제는 항상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사정 기능입니다. 즉 검찰과 경찰을 움직여서 사정 기능.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죠.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형사적 처벌도 이루어지고 재판도 진행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난 이 정부 출범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는 걸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어요. 근데 문제는 이게 사정 기능을 없애면 뭐 괜찮은데, 문제는 아예 이 기능 전체를 다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이 공직자들에 대한 이제 인사 검증 이 권한을 지금 법무부에도 넘겨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. 즉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사 리스크가 지금 비롯돼 왔고, 또 하나는 시중에 돌아가는 어떤 민심의 추이를 대통령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. 지난 총선 과정에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죠.
여러 가지 물가 문제라든지 이종섭 대사의 문제라든지 등등에서 보면 결국 대통령실이 국민들의 정서, 국민들의 어떤 느끼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을 과연 제대로 느끼고 있느냐 예. 이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뜻인데 예. 제가 한번 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민정수석을 과연 그러면 전 법무부 차관, 즉 여기도 검찰 출신입니다. 예. 과연 이런 분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 어떤 조직의 목적에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전 검찰 이 법무부 차관했던 분이 과연 사정 기능을 제외하고 정말 민심을 제대로 듣는 기능에 적합한가? 저는 이 논란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아직 뭐 발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내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. 예. 그러나 확실히 이 기능 자체를 정말 민심을 제대로 듣는 기능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인사와 진용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그렇군요.